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제가 오늘은요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죠,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후반부에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보기란에 타임라인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드라마 제목도 연인이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두 사람은요 굉장히 기가 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애로 보자면 연애 고수 둘이 만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넘치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 둘의 밀당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고구마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단단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대체될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고수들의 특징이요, 예측 가능한 거 싫어하죠. 그리고 너무 쉽게 넘어오는 거 싫어하죠. 둘 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장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보고, 그래서 일반적인 여자들의 마음은 조금 시시한 그런 느낌을 느꼈을 만한 사람이고, 길채의 경우는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식 표면에는 장현이라는 인물은 위험하고, 그래서 연준도령이 사랑할 만한 그런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연준도령과 초반에 잘 되었다면 정말 오래 못 갔을 게 너무나 불보듯 뻔하죠. 먼저 장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장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고 고정관념이 없고 정말 상위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드러났던 게, 먼저 연준도령에 대해서 질투하면서도 내가 사랑한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로 위험에 빠졌을 때 목숨 걸고 구해주는 그런 모습, 길채가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밀쳐내고 화를 내고 할 때도 그대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묵묵히 뒤에서 지켜주고 계속 마음을 이어갔던 것들, 그런 것도 그렇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세자를 처음 만났을 때 세자가 던진 벼루에 머리가 맞아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 장면이 있었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사건이 발생하면 앙심을 품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세자를 돕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정말 그릇이 큰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작가가 네빌 고다드였나? 리액트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을 들여다보는 방법은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나에게 부정적인 자극이 인풋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아웃풋이 나가는 게 굉장히 노멀한 그런 반응이죠. 그런데 장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저는 사실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내부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해석 시스템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부정으로 인식하는 그런 편향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힘이고, 어떻게 보면 무의식에 정말 에고가 적고 되게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반응이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체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됐는데, 사실 장현현이라는 인물이요, 어떤 의리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의리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박쥐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조선인도 아니고 청나라 사람도 아닌 중간 세계의 어떤 존재인 것 같다는 그런 대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융통성이 좋고 나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좋은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연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선한 쪽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조부가 몰락시켰던 그 가문을 보면서 내 욕망으로 타인을 속이고 이용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픔을 그 약자의 입장에서 같이 느꼈던 어린 시절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름을 지어줬던 양음이라는 그 존재가 아버지에게 맞아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그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타인을 속여서 얻는 것 이면에
존재하는 타인의 아픔, 그것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공감적인 인물이 되게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채라는 인물을 생각해보면요, 당연히 길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연준두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속적인 애정을 가진 거는 가질 수 없어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내 손 안에 들어오면 관심이 식을 거다라는 그 해석은 어찌 보면 투사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이 그런 존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게 보면 길채가 그렇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고 가지기 어려웠던 여자기 때문에 장현에게 소중한 여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있죠. 청나라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서 여자들이 술을 따라주는데 재미없어 라는 얘기를 하죠. 장현이란 인물은 너무나 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조선에서의 삶도 노비에서 양반으로 가고 정말 돈을 많이 벌고, 또 청나라의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엄청난 존재감, 그리고 세자까지 좀 의존하게 만들 정도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장현이라는 인물은 너무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요 다 쉬운 사람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뭔가 얻는 것들이 쉬운 그런 사람인데, 그에 반해서 길채가 얻기 굉장히 어렵고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재미있다, 끌린다, 그것이 사랑으로 인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모아지더라고요. 연애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이것과 되게 유사한 연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트레스를 0에서 100까지 볼 때요, 한 70% 정도 받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해요. 너무 긴장도가 낮아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긴장도가 너무 높아도 또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이제 70%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일 때 이제 결과물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장현에게는 모든 여자들과 많은 일들이 너무 쉬웠던 거죠. 근데 길채가 그렇지 않아서 이제 재미있었을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된 게 오징어 게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 너무 없어도, 돈이 너무 많아도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깐부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되게 애써서 노력을 하고 그것으로 될까 말까, 이것이 성공할까 말까, 그런 노력, 그리고 어렵게 가진 것에 대한 가치,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청나라 공주에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현일이 청나라 공주에게 있어서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해도 안 되는 유일한 경험을 주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장현의 유능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저는 드라마 후반에서 어떤 순간에 길채 철든 것 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자기 속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못하고 철없게 다 얘기하고 헤집고 다녔던 그 철딱선이 길채가 나를 믿어, 내가 구해줄게 라고 타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여장부가 되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보면서 삶에 있어서 고난이 정말 나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의 길채도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드라마 후반부의 길채는 너무나 멋진 그런 여성상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길채에게서 남성성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장현일이라는 인물도 외향적이고 싸움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남성성도 있지만 꼴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장현에게서 굉장히 여성성이 많이 보이기도 했고, 길채에게서 정말 많은 남성성이 보였거든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뉘기도 하지만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존재하는 그 남성성과 여성성도 연애에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여자가 정말 여성성만 가지고 좀 아이 같은 모습으로 해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비호감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자에게 좀 남성성을 많이 요구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남자들이 나에게 기대,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런 모습이 있지만 또 여자에게는 모성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또 여자를 엄마로 투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도 좀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여자 쪽에서 남자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또 재미있는 드라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드라마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연준도령이 되게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지만 에고의 분별의 기준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에고로 열심히 해도 결과는 좋을 수 없다라는 이 이론이 생각이 났어요. 연준도령이 여성의 절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동안 괜찮게 봤던 사람들조차 정말 비호감으로 느꼈던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을 두고 왕을 보호하고 왕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바른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정말 그것에 맞게 성실하게 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연준의 나레이션으로 나오죠. 다시는 듣지 못할 그네들의 웃음소리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요. Here and Now라고 해서 그 순간순간을 살고 그 순간에 정말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이 옳은지 그걸 생각해야지 책에서 배운 것 어디서 들은 것 이걸 토대로 판단 분별하는 것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를 참 연준도령을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요 모두 다 케바케 사바사라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상에도 그렇죠. 나라를 잃고 청나라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자국민들을 봤을 때 역시 자국민이 소중하고 우리나라가 소중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임금이 그릇된 판단을 해서 자국민들을 죽이고 오히려 장현은 청나라 사람 때문에 목숨을 구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물고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어망을 떼주기도 하죠. 그런데 나쁜 사람을 만나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정말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은 이제 인연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어떤 것도 분별심으로 뭐 내 나라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집단주의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인지적 구두쇠 현상이라고 이것과 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빨리 선택을 해버리고 그것이 맞을 거라고 믿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진화론적 심리학에서 보면 과거에는 굉장히 먹을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뇌로 쓰는 에너지조차 줄이고 싶어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순간순간 깨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드라마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되게 아름답게 끝났죠.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둘 다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조절하겠지만 둘 다 기가 정말 센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 튀기게 싸우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애니어그램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궁민 씨 역할 장현이라는 인물은 삼룡이죠. 그래서 제가 악귀라는 드라마 리뷰할 때 악역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 3유형, 8유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 악역 전문인 3유형, 8유형의 로맨스를 그린 거기 때문에 유형보다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사실 남궁민 씨가 굉장히 악역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3유형이 워낙에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남궁민 씨도 정말 때려주고 싶은 그런 악역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런 과정을 잘 견디고 이렇게 멋진 배역을 맡으셔가지고 또 잘 소화하셔서 인간의 어떤 노력과 기다림이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 그렇게 보여서 나름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장현이라는 인물은 3유형의 1대1 본동, 삼성본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좀 성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현이 그런 재미없다 아니면 길체를 보고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저 여자를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재미있다라는 포인트가 성본이 느끼는 꽂히는 대상에 대한 애정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현이 사실은 초반에 전쟁에 참여했던 것도 나는 임금에도 관심이 없고 뭐 나라에도 사실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왜 굳이 무기를 공급하고 싸움에 나섰냐면 그냥 길체라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성본은요 내가 관심이 있는 그 딱 하나 꽂히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본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이 좀 부족해져서 애욕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병리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나 만나는 그런 바람둥이 같은 쪽으로 가기도 해요. 이 부분을 약간 먹는 거에 비유를 한다면 성분 자체가 음식을 갈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리적일 정도로 애욕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뭘 먹어도 맛있어. 이런 식으로 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정상적인 범위의 어떤 성분들이라면 내가 배는 고픈데 굳이 이걸로 배를 채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가 꽂힌 여자가 아니면 굳이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체를 보면 재미있고 함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되게 감질나고 어떤 삶에 있어서 추진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삼류형의 경우에 굉장히 이기적이라던가 사기꾼 기질의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배우다 보면 삼류형의 성분 이날개인 경우에는요, 이유형의 삼날개의 자기 보존보다 훨씬 이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유형은 이타적, 삼류형은 이기적, 이게 공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형도 자기 보존이 남원저라고 해서 특권의식이 있는데 거기다 삼날개까지 쓰면 말을 듣기 좋게 하면서 결국 나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삼류형의 성분의 경우는요, 정말 매력을 발산하는 게 목표거든요. 인기 있고 매력 있고, 그래서 정말 내가 꽂히는 사람한테 사랑받는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타적이고 되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삼형이 대부분 악역으로 많이 활약을 하지만 그래도 좀 좋은 역할로서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나의 해방일지의 손석구 씨도 그랬고요. 도깨비에서 유인나 씨도 매력적인 삼형이었고, 요즘 김유정 씨나 박은빈 씨도 되게 좋은 역할로 등장하는 삼형으로 보여지죠. 장현을 일컬어서 쓸모 많은 놈이라고 이제 그런 대사가 있었죠. 삼형의 근원적인 두려움, 자기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튀죠. 사람은 일생을 자신의 두려움의 반대로 노력하면서 사는데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쓸모 많은 놈이라는 대사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고, 하지만 장현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년에 길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찮게 시시하게 돌덩이처럼 풀처럼 살자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삼류형이 이렇게 살기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은 삼류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다고 보고요. 삼류형의 의식 수준을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솔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삼형은 자신도 모르게 속임수를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기준에도 합당한 멋진 삼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길체의 경우는요, 젊었을 때 모습을 보면요 정말 칠룡 같거든요. 사실 칠룡에서 팔룡으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칠룡이 팔날개냐 팔룡이 칠날개냐 이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은진이란 배우 자체가 팔룡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드라마에서 부모 없는 아이들도 그렇고, 일단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밥부터 막 해서 먹이는 게 있어요. 그게 팔류형들 특징이거든요. 팔류형의 어떤 타인을 보호하는 그런 특징과 여자인데 돈을 벌고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칠류형의 융통성 있게 고정관념 없는 그런 모습들이 7과 8이 둘 다 보이는데,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팔류형 쪽에 무게를 싣게 되었습니다. 본능은 장현과 함께 떠나려고 하다가 아버지 만나고 나서 그걸 포기하죠. 그런 모습과 또 자꾸 주변을 보호하고 챙기고 베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사회적 본능이 보이거든요. 사회적 본능과 일대일 본능이 둘 다 보여요. 그런데 저는 사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도령은 육류형으로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반듯하고, 그런데 좀 기가 약하고, 자신도 길체를 좋아하지만 굉장히 안전빵이죠. 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육류형으로 보였고요. 또 육류형이 나오죠. 굉장히 불건강한 육류형. 임금도 육류형인데 연준도령은 그래도 일반적인 수준은 되는 것 같고, 그 임금 인조가 불건강한 육류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정말 육류형의 그 부정성에 대해서 드러났던 대사가 겁에 질린 자는 잔인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육의 공포대항형의 심리를 반영해주는 그런 대사였다고 보여지고요. 인조는 결국 죽을까 두려워하다 죽었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호감,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최고의 빌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유형을 짚어드리고 싶은 게 양음이에요. 이 친구는 너무 사유형이죠. 저는 양음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사유형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전에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에서 도경수 씨가 아마 그때 연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도경수 씨도 제가 사유형으로 보는데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그래서 도경수 씨가 나온 장면에서 뭐야 저 사람 실제 있는 인물이야. 뭔가 상상 속의 인물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은연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음도 처음 여각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길채를 처음 만났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셋이 만나면 서브 남주로 해서 양음도 눈물 흘리는 길채를 보면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는 표정이 길채가 아니라 장현을 보는 것 같고 남남의 썸 같은 그 느낌이 확 그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섬세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했다. 그런 것들이 와닿았고 그래서 사유형의 1대1 본능으로 보이고요. 전 사실 얼굴 보면서 좀 서예지 씨랑 닮았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제가 앞에도 남성성, 여성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애니어그램에서는 이제 장형들을 남성성이 강하다고 보고 가슴형들이 여성성 그리고 머리형들을 중성성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2유형, 4유형은 정말 적나라하게 여성성을 많이 쓰죠. 3유형은 이렇게 남성성과 여성성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양음에게서는 여성성이 정말 많이 드러나죠. 양음의 그런 예술가적인 느낌과 여성성, 섬세함 이런 것들이 캐스팅을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지난 후기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